대륙이 쩌는 이유. 와씨. 위키 협찬 리뷰는 여러분들께 나눔으로 돌아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이제는 입이 아픈 대륙의 기적이라고도 하지도 말자. 이제 대륙의 대표 로봇 피규어 제조사 모쇼 토이즈. 솔직히 말할게요. 오리지널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크고 무겁고 잘 움직이고 다 좋은데요. 솔직히 솔직함을 딱 아마 무성호쯤 왔을 때, 제가 과거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좀 뭐랄까 너무 비슷한데 질리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게 질린다 싶었을 때 개성 있는 라이센스 제품들이 또 탁탁 나와주면서 모쇼가 만드는 판권작들이 원작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쇼만의 개성, 매력, 그리고 MG 감성 자극하는 새로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새로운 판권작은 또 멋지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요,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전개된 프로제니터 이펙트 신작 위국공. 좀 또 프로제니터라면은 비스무리한 느낌적인 느낌이겠네 하면서 프리뷰도 하지 않았던 것을요 반성합니다. 이거 만져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준 아몬드 넥스트 레벨 그런 제품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이선행 샘플 리뷰하고 반납하고, 다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 중 한 분은 제품 출시 후 받아보시게 될 거니까요. 영상 소감 댓글 달아주시고, 당첨은 순수 랜덤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술 스튜디오 3.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디가 무엇이 이 제품 넥스트 레벨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언제나처럼 패키지만 봐도 꼭꼭 알차게 들어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모쇼 패키지죠. 모쇼답게 패키지도 뜯기 쉽게 이렇게 비닐 제거하고, 패키지는 이렇게 이게 전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의 의미가 딱히 있진 않아요. 위국공. 그러니까 프로제니터 라인업이 로봇들 테마가 크게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국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일본 기체의 테마는 유명 인물 이름으로 따고 있고, 유럽도 전설적인 인물 이름을 땄던 바 있었죠. 근데 중국 쪽 기체의 테마는 앞서의 무성우나 이번에 위국공 이런 식으로 관직의 명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시면 이렇게 듀크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죠. 이거 구글링 해보면은 명나라 누구라든가 하는 그런 지칭이기도 한데, 대략 이 제품명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영의정 로봇, 황의정성 로봇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화려한 제품의 모습에 패키지 위로는 이렇게, 아래로는 또 이렇게, 측면에서는 이렇게 위국공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뒷면에서는 또 다른 포즈의 제품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꽁꽁 싸매고 있는 위국공 본체가 있고요. 무장, 라이플에 피스톨인가 캐논인가 이런 무장 파츠가 또 한 쌍, 백팩, 코어 파츠, 빔사벨을 연상케 하는 근접 무기 한 쌍에다가 이거는 눈 쪽 교체 파츠고요. 손 파츠가 몇 개야? 둘레였어. 무려 12개가 들어있고요. 판넬인가 팡인가 아무튼 매뉴얼을 보면은 그보다는 신기루 절대 영역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8개 들어있고, 다음은 이 큰 이펙트 파츠가 8개, 앞뒤로 연출할 수 있는 작은 이펙트가 2가지 타입으로 들어있고요. 모쇼 전통의 커다란 베이스, 메탈 조인트들, 추가로 힙 쪽으로 연결하는 추가 다리라고 해야 되나, 프로퍼런트 탱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파츠가 있고요. 양팔에 장착할 수 있는 공방일체 스타일의 무장, 또 어깨에 장착하는 추가 바인더, 실드 같은 느낌의 또 추가 웨폰 렉, 클리어 연결 조인트, 기타 추가 조인트들과 마그네틱 LED 컨트롤러까지의 구성입니다. 자, 이제 아이콘까지 새겨졌네. 잠깐 뭔가 빠진 것 같은 것은 매뉴얼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끝쪽으로 21세 164cm 키에 이게 다요? 이렇게 파일럿 이미지만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번 제품이 무장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로봇도 로봇이지만은 뭔가 약간 항공기 모델 느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장을 쫙 늘어놓은 연출을 매뉴얼 참고해서 해봐도 일단 굉장히 분위기 있는 멋진 DP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체 먼저 볼게요.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PG보다는 확실히 좀 작은, 본체만 보면은 그 사이의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 주렁주렁 달리면은
PG급 이상의 볼륨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 제품 일단 이 본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들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뭐 디테일하고 뭐 좀 리얼로버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도 약간 그 공통된 체형 느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특히 좀 남성적인 프로포션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이 제품은 그들과는 꽤 다른 인상이 듭니다. 일단 본체부터가 조금은 극단적인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상체가 꽤 작고 좀 가녀린 인상이 있고요. 이에 비해서 하체는 꽤 튼실합니다. 특히 튼실한 게 정면보다는 측면, 옆에서 봤을 때 두께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느낌은 뭐 같은 중국 계열의 무성호도 좀 그랬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뭔가 그 국적이나 이름을 딱히 연상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헤드가 뭐 중국 장수 축구를 닮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로봇 헤드 중에서 안 그런 게 더 드물죠.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좀 리얼 로보틱한 뭐 동물이나 뭐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요소가 없는 드라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느낌은 좀 여러 가지 연상 요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건담 중에서는 엑시아나 더블로의 패턴 느낌이 좀 보이기도 하고 두터운 하체와 날씬한 발목, 팔의 부분은 건담 에어리즈? 색감에서는 풀메탈 패닉의 레바테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로봇들이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엄밀히 꽤 다르기도 하죠. 또 이 하체 쪽은 디포트 상태에서 약간 역각 느낌도 있고요. 이 작은 발까지 해서 뭔가 현실의 그 로봇계를 보는 인상도 살짝 들어요. 자, 그럼 본체의 가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아래, 위. 오, 높이 올라가네. 아래, 위. 야, 벌써 헤드만에서 이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목이 추가로 이렇게. 잠깐. 근데 목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전후 스윙 가동이 추가로 가능하고요. 헤드의 좌우 움직임은 오른쪽, 왼쪽. 네,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스윙 가동 가능. 여기서 목은 그대로 둔 채 머리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콤비네이션. 헤드 회전은 360도 가능하고 이 헤드를 뒤에서 보시면요. 헬멧 뒤쪽으로 또 접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어깨는 아머 위로, 아래로. 네, 아머만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 앞뒤로 롤 회전 가동도 가능합니다. 아머 들어주고 팔을 올려보면은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아머 부분과 같이 위아래 가동이 됩니다. 만 아래는 거의 안 되고요. 위로만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팔의 앞뒤 가동은 위아래로만 가능해 보이고요. 팔 옆으로는 일단 어깨 관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 구형 관절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팔은 꽤 많이 올라가서 100도 정도 움직일 수 있고요. 팔의 앞뒤 회전은 쭉쭉쭉쭉 네, 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팔 가동은 이 정도. 이게 뭐 별도로 몸체 확장도 없지? 팔 상박의 회전 가능. 하박 회전은 따로 안 되고 팔꿈치 가동은 힘을 주면요. 쭉쭉 해서 이중관절 아래축이 먼저 이런 식으로 한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다음에 더 힘을 주면은 쭉쭉 해서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팔을 굽혀줄 수 있습니다. 팔 두께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꽤 굽혀지는 편이에요. 다음에 손목. 별도로 관절이 있어서 전후, 좌우 움직일 수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다. 안쪽의 관절은 메탈인가? 손 연결 자체는요, C형 관절이죠. 앞뒤 구부려주기도 가능합니다. 모셔 특유의 C형 관절 그대로 보실 수 있고 바디의 가동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네, V자 절개선에서 가동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네, 이렇게 중간에 코어가 한 번 더 접히면서 추가 가동이 됩니다. 이 가동은 또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요. 실린더의 움직임을 양 옆구리에서 보실 수 있고요. 등 뒤에서도 이렇게 네, 내부 척추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쪽 디테일 또 아래 가동은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추가로 이번에는 아래에서 숨겨진 부분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쭉 확장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꽤 굽혀줄 수 있고 상체 회전 가동은 일단 이 흉부만 가동은 없고요. 대신 이 상반신 전체를 회전 네, 이렇게 골반 위에서 회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쭉쭉 돌려줄 수 있고 상체 옆으로 가동은요. 이렇게 네, 파츠 이쪽 부분에서 좌우로 스윙 가동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와서 스커트는 쭉 네, 이 앞부분이 통으로 보시면 안에 축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 축 가동에 축 자체를 또 이렇게 살짝 내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프론트 스커트를 추가로 위아래 좌우 모두 펄럭임 가동이 가능하고요.
위아래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이 프론트 스커트 자체를 오른쪽, 왼쪽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를 위아래, 위아래 양쪽 다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 리어 스커트 쪽에도 축이 있어서 이걸 내리면서 펼치면은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가동을 옆으로 쭉, 네, 뭐 깔끔하게 완벽히 벌려줄 수 있고요. 양쪽 다 퍼펙트한 벌리기가 가능합니다. 또 다리 앞으로는 자, 쭉 해서 앞으로 90도 이상 들어줄 수 있고요. 골반 쪽으로 스윙 가동축이 있어서 앞뒤로 좀 더 용이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은 관절 바로 아래에서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 무릎 가동이 쭉, 이렇게 세 군데가 움직이는구나. 쭉, 네, 다리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종아리 뒤쪽 파츠가 딱 닿게 되죠. 여기서 무릎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움직이면서 이 파츠가 앞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쪽이 전개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여기서 한 번 더, 네, 이렇게 힘을 주면요, 이중관절 위쪽까지 가동하면서 허벅지가 훅 열리는 이 연동 기믹과 함께 다리를 거의 완벽하게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 발목은요, 위아래 움직임 및 좌우 약간 무빙 가능한 부분이 있고, 발이 좀 독특한데요. 일단 발의 뒤, 앞 모두 90도로 가운데로 모아줄 수 있고, 위아래 움직임은 이런 느낌. 여기도 축이 있어서 살짝 이중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 자체를 위쪽의 메탈 축에서 또 아래 꺾어주기, 위로 올리기, 폭넓은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연동해서 이 중앙 발목 감어도 움직이는 모습, 또 이 발만 오른쪽 왼쪽 좌우 스윙 가동도 가능합니다. 네, 해서 이렇게 본체 가동은요, 뭐 모쇼답게 기본이 좋습니다. 헤드, 어깨 상하, 팔꿈치와 무릎, 허리와 다리, 특히 뭐 스커트 쪽은 좀 더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요. 다만 약간 이 부분은 왜 없지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발의 크기상 접지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다음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체만 보셨고요. 제품의 세팅을 쭉 한번 풀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조인트를 이 바인더에 결합합니다. 다음 바인더와 조인트를 어깨로 끼워준다. 반대쪽도 이 조인트를 바인더 결합, 어깨로 끼워주고요. 다음은 이 실드 라이플인가? 요거는 잡아당기면요, 네, 이렇게 양쪽과 위아래로 전개되는 기믹이 또 들어있고, 여기서는 이 조인트 두 개를 쓰는데요. 먼저 이걸 접어서 메탈 쪽을 위로 연결해주고, 손잡이는 아래로 끼워줍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보이죠? 다음에 이 홈이 뚫린 손을 활용해서 손잡이를 이쪽에 끼워주고요. 기존 손은 빼준다. 그리고 팔꿈치 쪽에 있는 홈으로 위쪽 조인트를 끼워주고 새로운 손을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이 메탈 조인트 쪽을 위로 끼워주고 손잡이 아래, 홈손에 손잡이를 끼우고요. 기존 손 빼고 팔꿈치에 끼워주고 손을 끼운다. 다음은 이 추가 파츠 둘. 여기도 보시면요, 길이 연장 기믹이 아래로 위로도 연장이 되고요. 끝쪽으로 이 부분을 펼쳐주고 이걸 당기면, 네, 이렇게 랜딩 기어 같은 이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 홈으로 이 파츠를 끼워주고요. 반대쪽도 연장해주고 랜딩 기어 펼쳐서 당긴다. 다음 이 반대쪽으로 이 파츠를 끼워준다. 이렇게 준비해준 다음에 힙 쪽에서 이 중앙 하얀 파츠를 떼줍니다. 이 홈에 맞춰서 이 양쪽 돌기가 붙은 파츠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준비해둔 이 파츠들을 끼워준다. 반대쪽도 끼워준다. 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접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은 등 쪽에 이 하얀 파츠를 또 떼주고요. 이쪽으로 이 백팩 파츠를 그대로 결합. 다음은 이 파츠에 이 조인트를 끼워서 백팩에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파츠에 조인트 끼워서 백팩 반대쪽으로 끼워줍니다. 까지 해주고요. 이 바인더를 열면은, 네, 이렇게 이걸 당기면은 아래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 연동 움직임 기믹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판넬인가 팡인가 아무튼 이 원거리 부장을 끼워준다. 반대쪽도 열어서 끼워준다. 그래서 이걸 끼워둔 상태에서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연동돼서 신박하게 움직이는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이 허벅지로, 여기도 신박한 연동 기믹이 있는데요. 이쪽은 여길 잡고 또 이 파츠를 끼워줍니다. 닫고 나서 열어보면은 반대쪽도 열어서 파츠를 끼워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사벨 같이 생긴 무장은요, 빔 이펙트를 빼줄 수 있고요. 다음에 뒤쪽에서 이 파츠를 열어서 이쪽으로 빔사벨 자루를 끼워줍니다. 열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죠. 반대쪽도 이걸 열어서 빔사벨 자루를 끼워준다. 뿅. 그리고 백팩은요, 이걸 열면은, 네, 연동되는 이쪽 부분, 이쪽으로 또 이 원거리 무장을 양쪽 끼워줄 수 있습니다.
열면 역시 연동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이렇게 원거리 무장까지 다 수납을 해주면요, 모쇼 위국공 파츠 풀 세팅 완성입니다. 네, 뭐 당연하지만 아까 본체만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일단 뭐 팔과 어깨 등이 강화되면서 이제야 하체와 밸런스가 좀 맞게 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냥 보면은 멋지다. 정말 이 모습이 그냥 멋지네. 뭔가 엑시아에서 더불어가 된 느낌도 드는데요. 또 팔에 있는 이런 유니크한 무장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GN암즈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무장들의 풍성함이 주는 매력이 굉장합니다. 게다가 이게 특히 매력적인 게 이 뒤태인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 뭐 하이뉴 간담이나 등등 보면은 뒤에 프로펠러 급 탱크를 달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상 지지대처럼 역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진짜 이게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오타 같은데 아닌가? 네, 뭐 퓨얼 탱크라고 써 있어요. 스펠링이 좀 네. 그래서 이게 보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지대가 되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은 묘하게 다리가 4개 달렸다는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뭐 켄타우로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근데 또 본격적인 다리 형태는 아니니까 그런 좀 판타스틱한 느낌은 없이 리얼하지만은 또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리얼함과 독특함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주렁주렁한 매력이 모쇼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도 이 제품만의 유니크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아까도 보셨던 각 파츠에서 이 내부 무장이 전개되는 이 여러가지 기믹들, 이걸 쫙 모두 다 펼치고 보면요, 한층 더 그 매력이 상승합니다. 와, 이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보면요, 헤드, 전체 바디 컬러와 마찬가지로 밝은 채도의 서로 다른 두 붉은색으로 두 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볼의 섬세한 디테일에 작은 데칼, 3단으로 높아지는 중앙뿔에다가 마스크는 뭔가 약간 코드기어스틱한 그런 느낌의 메탈릭 그레이 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헤드는 잠깐 빼서 이 눈 쪽을 잠깐만, 네, 이렇게 고글을 쓴 듯한 느낌의 파츠로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짙은 게 나으려나? 아래로 목은 이런 모습이고요, 살짝 실린더 같은 표현력이 들어있고, 바로 아래로 클리어 파츠, 헤드 양쪽으로 디테일. 흉부는 심플해 보이지만요, 보시면은 꽤 많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겹겹이 표현들에 허리도 보시면은 디테일, 흉부 이런 데는 꼭 열릴 것 같이 생겼죠? 코어 움직임 포인트 사이로 보이는 메카닉 디테일에 작은 쿠션 데칼과 회색 포인트, 어깨도 데칼, 중국 계열임을 표현하는 AP 마킹에다가 반대쪽에는 위국공 데칼에 모델명인 MCT AP03, 위국공 프로젝트 탈로스 측면으로도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깨 측면으로도 데칼에 어깨 아머 아래 디테일, 바인더에 또 작게 페인팅 포인트들이 보이고요. 이 웨폰 렉 쪽으로 또 마킹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마킹들 확인하실 수 있고, 바인더 안쪽 디테일에 실드 안쪽의 디테일, 메카닉 디테일과 끝으로 웨폰, 클리어 파츠가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고요. 또 이쪽은 오른쪽 어깨와 동일한 마킹이 새겨져 있고, 골반, 센터 파츠 튼실하죠? 케이블의 디테일, 또 허벅지로 코션 마킹, 허벅지 측면도 보시면요, 투톤의 마킹, 사이사이 메카닉 디테일들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요, 마치 내부 프레임처럼 이런 색이 무릎 쪽 메탈릭 파츠와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고요. 허벅지 위쪽 후면도 보시면은 이런 그린 펜과 같은 디테일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고션 마킹에 종아리 측면도 AP 프로젝트 탈로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얇아지는 발목이 보이죠? 안쪽을 보시면은 프레임스러운 디테일의 골드, 레드 이런 포인트들이 인상적입니다. 발목과 발의 표현에 백팩 캐논 디테일 보실 수 있고, 백팩의 센터, 클리어 파츠의 데칼, 아래쪽으로 백팩 버니어의 길게 뻗은 중앙 디테일, 이 힙 쪽으로 또 버니어를 연상케 하는 디테일 등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으로는 건담 실드 같이 생긴 이 웨폰 렉에 리어 스커트 데칼, 또 이쪽은 에트라? 네, 그리고 퓨얼 탱크 표기까지 있죠. 스펠링. 또 바인더 끝쪽으로 보시면요, 네, 이렇게 숨겨진 팔이 있습니다. 끝쪽으로 이 축에다가 끝으로 집게손을 펼칠 수 있고요. 반대쪽도 펼치고 펼쳐서 집게손까지 연출 가능. 집게손 쪽으로는 또 이 빔사벨 같은 무장을 홈에 맞춰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가 4개가 된 듯한 인상도 들어요. 다음은 LED 기믹. 일단 헤드, 뚜껑 안쪽 LED 유닛에 배터리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백팩에 연결하는 캐논은 아래쪽을 열어서 보이는 LED에 또 배터리를 넣어서 다시 넣어줄 수 있고요. 또 중앙 백팩은 이 파츠를 열어서 안쪽에 LED 유닛에 또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힙 쪽 퓨얼 탱크, 추가 파츠 위쪽에 이 힙 파츠를 빼면은 안쪽에 또 배터리와 유닛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배터리를 장착을 해준 다음에 작동은요, 자석을 가까이 해서 작동시켜 줄 수 있고요. 광량은 뭐 한 이 정도?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석을 가져다 대면은 서서히 켜지고 서서히 꺼지는 그런 연출이 됩니다. 또 다음이 백팩 아래쪽으로도 매그네틱 오렌지 LED가 켜지고요. 양쪽으로도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면 역시 서서히 켜지고 서서히 꺼지는 느낌이 되고, 양쪽의 캐논도 라이트업 서서히 연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헤드도 LED 온, 또 한 번 되면 또 서서히 연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LED 포인트가요, 백팩 3개 포함해서 총 8개가 되는데, 근데 뭐 다만 크기가 뭐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아서 뭔가 좀 절제된 느낌? 그러니까 배터리를 막 이 정도까지 넣은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LED보다 더 대단한 게 많은 제품이죠 라는 걸 무장과 연출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메인 무장인 롱라이플, 짙은 컬러의 투톤 레드 앤 화이트 포인트, 또 에너지를 응축시킬 것 같은 파츠가 보이고요. 개머리판 이쪽은 또 당겨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상하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이 앞부분은 또 분리가 가능한데 이 부분도 분리되고, 아까 보셨던 실드 일체형 웨폰도 끝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또 등 뒤의 캐논은 이 위쪽에 무장만 별도로 떼서 손잡이를 꺼내면은 이쪽도 가동되고요. 그래서 뭔가 피스톨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총심 부분도 위아래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 무장을 빼고 난 백팩은 또 이 파츠를 접고 뒤쪽에 덮개를 열 수 있거든요. 뭔가 이것만 남아서 좀 더 백팩을 강화하는 그 메탈빌드 하이뉴 건담의 그 하이스피드 모드인가 그거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이렇게 3개 무장들을 보시면은 아까 빼낸 이 앞쪽의 파츠를 원하는 대로 또 바꿔 끼면서 즐겨볼 수 있습니다. 캐논 쪽으로 이 파츠를 조합하거나 다른 파츠로 또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고요. 메인 롱라이플에 이거를 끼울 수도 있고 실드에 이 파츠를 끼우는 것도 가능하죠. 뭐 이렇게 메인 롱라이플 액션 연출에 피스톨 액션 연출까지 등등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양팔을 쓸 때는 양팔에 원래 있던 실드 타입 무장은 등 뒤 백팩으로 추가로 꼽아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원거리 올레인지 틱한 무기는 보시면요, 이 끝쪽을 양쪽 들어줄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이 클리어 파츠를 활용해서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발사구에도 또 반대쪽 연결을 해줍니다. 하면은 이렇게 판넬 올레인지 어택 같은 이미지로 멋진 연출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때는 이 링 형태의 파츠를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홀이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원거리 무장들을 끼워서 별도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작은 원거리 무장에 각각 이펙트 파츠를 3개씩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 큰 이펙트를 중심으로 앞뒤로 추가 이펙트를 끼워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홈으로 원거리 무장을 끼워줍니다. 이런 느낌. 다만 이게 의외로 많이 뾰족해서 따갑거든요. 8개나 이걸 만들 때 손을 조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 링에 중앙 베이스 기둥을 끼워주고요. 베이스와 조합까지 해주면은 와, 정말 화려한 올레인지 어택인지 디펜스인지 아무튼 이런 멋진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지다. 자, 그래서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쭉 만지다 보면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제 이 샘플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뭔가 많이 주렁주렁 달리는 기체의 숙명 같은 건데요. 바인더 이런 게 어쨌든 그냥 핀 연결로 연결하고 있고, 무게가 또 있다 보니까요, 종종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이 약한 건 아닌데 구조 자체가 만지다 보면은 이게 점점 풀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손을 교체할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손목까지 같이 빠질 때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한번 빠지고 나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손목 파츠를 반대로 밀어주면서 빼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2개가 콤비네이션이 되면서 손을 빼면서 다른 파츠가 또 빠진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다른 파츠를 미리 빼고 손을 교환한다든가, 뭐 떨어져도 문제 없도록 조치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모쇼 신작 위국공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크고 깔끔하고 무겁게, 그런데 그걸 이 가격에? 피규어 제조사 모쇼 토이즈의 신작 위국공. 지난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살짝 오르긴 했는데요. 네, 최종 세팅하셔서 이렇게 DP를 해놓고 보면은 가격 때문에 그 이상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만들지만 뭔가 점점 유니크함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앞으로는 판권작 위주로만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모쇼가 딱 이렇게 보여주는 역대 모쇼 오리지널 라인업 중에서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화려한 외관에다가 화려한 기믹들까지 들어있는 이 제품. 와, 진짜
모션은 다 생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로봇이에요. 심지어 여러 가지 조합과 연출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제가 보통은 양산기 아니면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2개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자,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